안녕하세요, 주혜TV입니다. 오늘은 에그에 대해서 펼쳐지는 드래곤 대 세턴, 그리고 베가펑크를 납치하는 검은 수염 해적단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최종장편의 무대 중 하나이자 베가펑크의 연구소가 존재하는 에그에드. 현재 에그에드에는 아주 주목할 만한 떡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떡밥 첫 번째는 오로손과 키자루, 그리고 군함 백척이 에그에드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떡밥 두 번째는 검은 수염 해적단도 에그에드에 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뜬금없이 검은 수염 해적단은 왜 등장하는 걸까요? 저는 베가펑크 요크와의 거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크는 닥터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 즉 분신 중 하나인데, 요크는 식욕, 생리욕, 수면욕 등 베가펑크들의 연구를 방해하는 욕구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클론입니다. 그런데 요크는 베가펑크를 밀고 하고 정부 편에 붙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가 된 이유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베가펑크들을 몰살하고 자신이 유일한 베가펑크가 됨과 동시에 세계 기죽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었죠. 결국 요크는 베가펑크를 배신하는 대가로 세계 기죽의 지위에 오르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요크의 밀고로 세계 정부는 오로성, 키자루, 해군들과 함께 에그에드를 몰살시키기 위해 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1079화에서 밝혀지길 세계 정부는 베가펑크뿐만 아니라 밀고를 한 요크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요크는 배신을 해도 작전이 있다는 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장면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를 종합해본다면 요크는 세계 정부와의 동맹이 깨졌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또 다른 집단에게 연락을 했고, 그 집단이 검은 수염 해적단인 걸로 추정되죠. 즉, 요크는 세계 정부가 에그에드를 몰살시키기 전 검은 수염 해적단과 함께 에그에드를 빠져나갈 거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건 검은 수염 해적단이 요크와 손을 잡을 때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잡은 걸 겁니다. 다시 말해, 요크는 검은 수염 해적단과 무언가 거래를 했다는 거죠.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후보가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베가펑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로빈, 많은 떡밥을 가지고 있는 초파가 타겟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현재 요크는 베가펑크를 인질로 데리고 있습니다. 즉, 인질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검은 수염 해적단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로빈과 초파를 데리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요크가 검은 수염 해적단과 거래를 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즉, 요크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베가펑크를 넘기는 대가로 검은 수염 해적단은 요크와 손을 잡는 거래를 한 걸로 추정된다는 거죠. 분명한 건 베가펑크는 공백의 백년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으며 남부럽지 않은 무기도 만들 수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요크가 베가펑크를 대가로 검은 수염 해적단과 손을 잡고 에그에드를 빠져나간다는 가설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에그에드로 오로성과 키자루,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해군이 에그에드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검은 수염 해적단이 요크와 함께 베가펑크를 데리고 에그에드를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 밝혀지길 바노고, 바제스, 도크큐, 티치는 로우에게, 시리오, 피사로, 사우나놀프, 바스코시아, 쿠자는 하치노스에 있는 만큼 등장하지 않은 라피트 대본이 에그에드에 등장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더 확실해지는 건 대본 라피트만으로는 요크와 함께 베가펑크를 데리고 키자루, 오로성, 해군이 지키고 있는 경계를 뚫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검은 수염 해적단이 다 온다 해도 키자루, 세턴, 군함 백척을 빠져나가는 건 힘들겠죠. 하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이 오로성, 키자루, 군함 백척을 상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떡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떡밥은 바로 티치와 루피의 공생 떡밥입니다. 아시다시피 루피와 티치는 첫 등장부터 대조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티치와 루피의 성격이나 첫 등장에서의 모습은 루피와 티치가 대조적인 운명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려던 걸로 보이죠. 재미있는 건 오다쌤의 이 의도를 알고 루피와 티치의 행적을 자세히 보면 이후 이들의 행적 자체도 대조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치는 사왕과의 관계를 깨고 악마의 열매를 훔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왕과 맺은 우정을 통해 악마의 열매를 얻는 것으로 여행이 시작됩니다. 티치는 드럼왕국에서 의도치 않게 와프루를 쫓아내며 왕이 없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루피는 드럼왕국에서 직접 와프루를 쫓아냈고 이후 드럼왕국은 새로운 국가로 다시 태어났죠. 루피는 칠무의 크로커다일을 쫓아내고 티치는 칠무의 크로커다일을 대신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세계정부의 전쟁을 선포할 때 티치는 칠무회로서 세계정부에 합류하죠.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임펠다운에 잠입하고 티치는 선원들을 모으기 위해 임페리다운에 잠입합니다.
또한 마린포드에서 루피는 의지를 잃지만 마린포드에서 티치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루피는 에이스의 유산을 얻기 위해 이글이글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만 티치는 에이스의 유산을 능욕하기 위해 이글이글 열매를 얻으려고 하죠. 루피 일행은 드레스로자 사건으로 혁명군과 인연을 맺지만 티치 일행은 드레스로자 사건으로 혁명군을 공격하죠. 이처럼 티치와 루피의 모든 행적은 취향처럼 반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의 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드러왕국을 티치가 멸망시키며 와프루를 도망치게 만들었고 이걸 계기로 초파가 드러왕국에 살게 되며 루피와 인연을 맺고 동료가 되죠. 또한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물리쳤고 칠무의 공석을 만들어 티치가 칠무회가 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티치는 에이스를 물리치며 칠무회가 되고 루피는 티치에 의해 제압된 에이스를 구하러 임펠다운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러 임펠다운에 가 난동을 부렸고 이 덕분에 티치는 손쉽게 임펠다운 레벨 6에서 동료들을 모으게 되죠. 또한 티치의 동료인 라피트가 정의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정의의 문을 제어하는 직원에게 최면을 걸었고 이 여파로 루피 일행도 손쉽게 정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죠. 또한 루피가 빅맘을 암살 시도하며 빅맘이 분노해 와노쿠니로 오게 되었고 티치는 빅맘이 와노쿠니에 가버려 빅맘이 없는 토트랜드에서 손쉽게 푸딩을 납치할 수 있었죠. 이처럼 티치와 루피는 서로 대조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베가펑크를 데리고 에그헤드를 떠나려는 검은숲 해적단은 루피의 행적으로 인해 손쉽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루피 일행이 키자루, 오로성, 군한 백척을 물리치는 사이 그 틈을 타 검은섬 해적단이 에그헤드를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만 아무리 루피가 니카 모드를 사용한다 해도 오로성, 키자루, 그리고 버스토코를 넘어서는 해군을 이기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에그헤드 사건의 결말입니다. 1078화에서는 에그헤드 사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을 통해 현재 상황 다음 날에 일어나는 사건의 결말은 세계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주게 된다고 하였죠. 도대체 어떤 결말이길래 세계가 충격을 갖게 되는 걸까요? 세계가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받는다는 건 세계의 사람들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세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재 에그헤드의 상황입니다. 분명한 건 현재 세계의 사람들은 에그헤드의 상황에 대해 모를 겁니다. 다만 1074화에서 모르건즈는 밀짚 모자가 베가펑크를 인질로 에그헤드에 가두고 해군과 전면전쟁이라는 기사를 쓸 걸 예고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에그헤드에서 베가펑크를 인질로 둔 밀짚 모자 대 키자루가 이끄는 군한 백척, 전면전쟁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에그헤드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 나온다는 건 밀짚 모자 해적단 대 키자루가 이끄는 군한 백척 상황에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상결전의 2배 되는 전력과 키자루 대 밀짚 모자 일당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은 해군의 승리를 점칠 겁니다. 심지어 실상은 베가펑크는 루피 편이지만 사람들은 베가펑크는 루피에 잡혀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세계의 사람들은 밀짚 모자 해적단 10명과 키자루가 이끄는 군한 백척의 대결을 상상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그헤드에서 발생할 생각지도 못할 충격이라면 해군이 패배한다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루피가 베가펑크와 힘을 합쳐도 군한 백척, 키자루 세턴을 이기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사건의 결말이 다음날에 맞이했다는 겁니다. 루피 일행이 해군, 키자루, 오로성을 하루 만에 끊는다는 건 뭔가 애매합니다. 즉, 하루 만에 이 전투가 끝났다는 건 밀짚 모자 일당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건데 밀짚 모자 일당이 압도적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전투는 왜 하루 만에 끝난 걸까요? 저는 밀짚 모자 일당을 누군가 도와 해군이 압도적으로 패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드래곤입니다. 1086화 속 드래곤과 이반코프는 루루시아를 멸망시킨 무기가 베가펑크가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물론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그런 무기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반코프는 그런 고대 무기가 아니냐고 하자 드래곤은 있었으면 지금까지 안 썼을 리가 없다며 고대 병기는 또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즉,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그런 무기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황상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베가펑크와 드래곤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던 긴밀한 사이입니다. 즉,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세계정부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드래곤이 베가펑크가 자신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드래곤이 베가펑크의 배신을 확인하기 위해 에그헤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베가펑크가 배신해 고대 무기와 같은 무기들을 세계 정부에 제공한다는 건 혁명군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죠. 즉, 혁명군이 에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혁명군 밀짚모 제적단 대 오로성 키자로가 이끄는 해군의 대결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걸리는 건 혁명군 밀짚모 제적단이 힘을 합친다 해도 오로성 키자로 그리고 거의 모든 전력을 데려온 해군을 이길 수 있을까입니다. 물론 혁명군의 힘이 강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혁명군이 밀짚모 제적단과 베가펑크를 돕는다면 오로성, 세턴, 그리고 키자로 해군 100척을 이길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대 철거인의 활약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마리조아를 공포에 빠뜨린 거대 철거인이 나타난다면 해군이 후퇴하는 그림은 충분히 가능하죠. 게다가 베가펑크는 거대 철거인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에 다가왔다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거대 철거인이 부활하며 루피 드래곤과 함께 해군을 제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